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위 어딘가에서 그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쓰리아의 아틀라스. 과학자들은 성간 혜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아무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게 이상합니다. 움직임도, 칼라도, 구성물질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혜성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천체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연구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 나미비아의 외딴 사막에서 천체 사진 작가들이 촬영했다는 최근 쓰리아의 아틀라스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미 지구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곳입니다. 하지만 사진 작가들은 월식을 활용하여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반사되는 햇빛을 차단하여 가능한 가장 어두운 하늘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우주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카메라를 어디든 겨누고 있을 수 있었지만 뷰파인더에 있는 쓰리아의 아틀라스를 찾기로 했고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물체는 밤하늘에서 밝은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쓰리아의 아틀라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볼 때 그것은 녹색으로 변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녹색으로 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과학자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론은 쓰리아의 아틀라스가 성간 혜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변을 날아다니는 다른 모든 혜성과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변에는 크고 밝고 흐릿한 가스와 먼지 헤일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마이고 또한 큰 부채꼴 모양의 꼬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성은 은하계 어딘가 멀리 떨어진 완전히 다른 항성계에서 왔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조금 이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쓰리아의 아틀라스의 문제는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혜성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을 만드는 화학적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혜성 속 탄소 분자가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이는 이원자 탄소 또는 C2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서로 결합된 두 개의 탄소 원자입니다. 따라서 만약 쓰리아의 아틀라스가 일반적인 혜성이었다면 표면 주변에 이러한 탄소 구조가 많이 있을 것이고 햇빛의 녹색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행한 관측을 통해 쓰리아의 아틀라스가 실제로 이러한 탄소사슬 분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2가 없는데도 분명히 녹색으로 빛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외계인을 모릅니다. 네, 어쩌면 그들은 녹색 불빛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쓰리아의 아틀라스를 둘러싼 코마가 CO2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CO2는 탄소가 산소 원자와 결합한 것으로 C2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물체를 엄청나게 밝게 만들지만 녹색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CO2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코마에 있는 H2O나 수증기의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혜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혜성은 일반적으로 CO2보다 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쓰리아의 아틀라스의 코마에 있는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니켈과 같은 금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혜성으로서는 드문 일은 아니지만 지금 쓰리아의 아틀라스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많은 혜성은 구성 성분에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금속은 종종 증발하여 코마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혜성이 태양에 매우 가까워져 금속을 기화시킬 만큼 충분한 열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쓰리아의 아틀라스는 태양에 가깝지 않으며 니켈의 존재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을 때 처음 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쓰리아의 아틀라스가 외계 우주선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왜 많은 양의 금속, 특히 니켈을 방출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외계 우주선이라면 로켓 엔진은 일반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진을 연소시키면 많은 양의 니켈과 이산화탄소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외계인의 소행성은 아닐 수 있지만 3I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이동하는 방식에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 아마도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로켓 엔진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3I 아틀라스의 궤적과 속도가 우리가 관측한 전체 기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초 처음 발견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해성이라면 훨씬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성이라면 태양열로 인해 표면이 녹으며 가스가 분출되고 그 반작용으로 움직임이 흔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듯 완벽히 일정한 항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도된 항로일까요? 고체가 직접 가스로 기화하면서 가스를 방출하는 해성은 마치 해성의 추진기처럼 작동하여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것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성은 태양에 노출되는 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중력 가속도 또는 NG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변화의 평균 거리를 측정합니다. 지금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3I 아틀라스의 궤도와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접근하면서도 거의 변하지 않는 이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가 항로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궤적이 자연적인 중력 변화나 가스 분출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해성이라면 태양열로 인해 표면이 녹으면서 가스가 분출되고 그 반작용으로 속도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변동폭은 단지 1.5km 남짓. 이는 다른 성간 천체인 보리소프가 하루에 100km 이상 궤도를 바꾸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나 안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태양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경로, 마치 누군가가 태양계를 따라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듯한 의도된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체는 태양을 통과하며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까요? 현재 예측에 따르면 3I 아틀라스는 태양을 지날 때 지구에서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태양의 빛 뒤편으로 숨은 채 우리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순간 속도를 늦추거나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우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태양계를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태양 뒤편에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비교할 또 하나의 거대한 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일밥입니다. 태양계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해성 중 하나로 3I 아틀라스와 맞먹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일밥이 하루에 평균 10km 이상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3I 아틀라스보다 약 10배 더 큰 속도입니다. 그리고 오umuam우아는 어떤 시점에서는 가스를 모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0km 이상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간 천체와 비교해도 3I 아틀라스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며 마치 누군가가 태양계를 가로질러 인도하는 듯한
의도된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3i 아틀라스가 조종되는 우주선이라면 항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항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i 아틀라스가 태양계 내부를 지날 때 지구에서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을 통과하는 동안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3i 아틀라스는 지구 반대편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천체를 가까이서 관측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동시에 3i 아틀라스 역시 우리를 직접 볼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타당할지도 모르는 엉뚱한 이론을 하나 소개합니다. 와우 신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신호는 197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천문학자들이 빅리어 전파 망원경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72초 동안 지속된 강력한 전파 신호였던 바로 와우 신호입니다. 빅리어 망원경은 마치 우주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하는 커다란 귀와 같습니다. 어느 날 데이터를 읽은 사람이 출력된 종이에 와우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은 72초 동안 지속되었고 우주 깊은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놀랍도록 강력한 협대역 무선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그 신호는 인류가 만든 어떤 장비나 태양계 내 자연현상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궁수자리 방향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WOW 신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협대역 무선 주파수를 발사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그들은 별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진보된 문명이라는 점입니다. 아니면 자연현상이었다면 별 내부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입니다. 와우 신호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자인 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원자에 의해 생성되는 무선 주파수입니다.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지만 수소선의 주파수는 1420MHz이고 와우 신호의 주파수는 예상하셨겠지만 1420MHz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은하계에 매우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과학 지식이 풍부한 다른 문명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0년 동안 우리는 그와 비슷한 무선 신호를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천문학자들이 3i 아틀라스의 궤적을 역공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궁수자리 방향, 즉 와우 신호와 같은 방향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꽤 큰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와우 신호이 진짜 기원이 먼 별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방문객인 3i 아틀라스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며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고 아마도 앞으로도 증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i 아틀라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체들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3i 아틀라스에 대한 진실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우주 저 밖에 있으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있다고 믿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3i 아틀라스는 태양계를 가로질러 조용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